이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상품 이번에는 이제 직전까지는 우리가 특징 어떤 여행 상품이 갖고 있던 문제점들을 우리가 다뤄봤고요. 이제 그 유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상품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유통이 되는지, 또한 인터넷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통 시스템의 어떤 개념부터 살펴볼까요? 여행 상품의 생산업자로부터, 그쵸? 생산이 돼야 되죠. 상품이 일단은 생산업자로부터 여행객에게 이동하는 그 과정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다 포함하는 어떤 모든 조직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상품에는, 이 유통 시스템에는 여행 소재 공급자, 구성 요소가 되겠죠. 첫 시간에 배웠던 저번주에 배웠던 구성 요소들. 그러니까는 소재를 갖다가 공급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항공, 호텔, 그다음에 차량, 뭐 가이드, 관광지, 뭐 이런 등등등등등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걸 갖다가 좀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파는 도매업자, 그리고 그걸 직접 고객들한테 전달하는 소매업자, 리테일러, 그다음에 투어리스트, 관광 여행객을 포함하는 것이 이제 여행 유통 시스템에 다 들어가 있죠. 이러한 여행 시스템 구성 요소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 소비자, 투어리스트 되겠죠. 그다음에 이런 여행객도 있는가 하면 비즈니스, 기업이죠. 비즈니스, 다음에 정부 등이 이제 소비자가 될 수 있겠죠. 중간상은, 이게 이제 중간상이 보는 이제 소위 해서 도매업자, 소매업자를 가리켜서 이제 중간상인데, 상품 판매를 하고 있는 대리점도 있어요. 그다음에 상품을 생산하는 투어 오퍼레이터, 그다음에 중간에 특별 중간업자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자세히 다시 한번 디테일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여행 상품을 생산하는 여행 상품 메이커들이 있습니다. 도매업자가 메이커가 되기도 하고, 투어 오퍼레이터가 메이커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따로 그냥 불러서 여행 상품 메이커라고 합니다. 그 여행 상품만 상품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그런 생산자가 있고요. 보조기관이 필요하겠죠. 이동시키는 교통기관, 대표적으로 통신, 금융, 그다음에 보험, 광고, 그다음에 시장을 조사하는 기관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조기관이 되고, 통제하는 기관이 있겠죠. 정부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방자치제 이동하는데 그러한 통제를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사적기업,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이제 유형 시스템의 구성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유통 시스템이 유통 과정에 제공하는 효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기능 중에서 이제 먼저 효용, 어떤 효용들을 주는가. 첫 번째가 시간적인 효용을 줍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언제든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 시간적인 효용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거를 딱 그 여행 상품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거죠. 시간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장소도 똑같죠. 소비자가 원하는 장소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효용을 갖고 있죠. 그렇죠. 장소마다. 그게 이제 최근에는 일반적으로는 거의 90%가 어디서 이루어진다? 네, 인터넷에서 이루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장소들은. 그 다음에 이제 소유기능. 생산자의 중간상으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가 거래돼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편의를 이용해 준다. 요거는 제가 말을 좀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책자들은 소유권이는데 사실 소유권이 아니죠. 뭐예요? 이용권입니다. 이용권. 여러분들이 여행 상품을 구매한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일반적인 상품들은 구매를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 소유권은 나한테 있죠. 그러나 여행 상품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호텔을 구매했어요. 호텔이 여러분 건가요? 소유권이 아니죠. 며칠 동안 예약한 그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소유권은 정확하게 아닙니다. 소유권이 아니라 이용권을 갖다가 이전을 해주는 거예요. 이용권을 주는 겁니다. 이용권을. 근데 그걸 우리가 정확히 해서 이거는 소유라는 말은 쓰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일단 책자들은 다 이렇게 돼 있지만 이용권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형태 효용. 상품이나 서비스를 고객한테 전달할 때 어떻게 해요? 일반적으로 다들 뭐 해요? 포장 같은 걸 하죠. 즉 매력적으로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품만 보고도 와 고급스럽다, 좀 싸다, 아우 괜찮아 보인다,
상품에 먼저 포장지를 뜯을 때 먼저 그런 느낌부터 갖게 되죠. 그래서 매력적인 포장을 하게 되면 손이 한 번 더 가게 되고 눈이 한 번 더 가게 되게 하는 거죠. 그렇게 즉 따라서 그 여행 상품을 구성 그 소재 공급업자로부터 받아가지고 포장을 이쁘게 잘하죠. 그래서 형태나 모양을 변형시키죠. 변형시켜서 편의를 제공해서 사용하기 편하게 해준다. 사용하기 편하게 해주는 것은 사용하기 편하게 어떤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 형태 효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유통 시스템은 고객들이 시간 즉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이 소유 이용권을 이전을 해준다. 그리고 더군다나 매력적으로 사용하기 편하게 형태까지 편리하게 해주는 편의를 제공하는 이런 효용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효용들을 가지게 되기 위해서 이러한 효용들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기능들도 있겠죠. 정보를 전달해주고 그렇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서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촉진 제공물에 대해서 상품이나 서비스에 설득력 있게 커뮤니케이션에서 맞게 확산하는 이런 촉진 기능, 구매가 빨리 이루어지게. 다음에 접촉을 하게 되는 거죠. 잠재 구매자에게 접촉을 해서 구매력을 생기게 하는 그런 기능들 가지게 된다. 다음에 조합 기능이죠. 포장을 한다는 거죠. 이것저것 패킹. 이거는 여행 상품의 그 패키지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 패킹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다음에 교섭 기능이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격이나 상품 그 밖에 조건을 동일하게 내고라 그래야 되나 조율을 한다 그래야 되겠죠. 조율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게 교섭 기능이다. 그 다음 물적 유통 기능, 상품의 운송과 보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는 이제 중간 그 유통 시스템 도매업자나 소매업자들은 운송이라든가 보관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상품 자체를. 그 다음에 재무 기능, 당연히 이제 그 채널 업무를 비중을 추다 자금을 획득하고 사용하는 그런 기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매업자나 소매업자들이 자금을 미리 동원을 해서 상품을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다 고객한테 나중에 돈을 받죠. 고객한테 미리 돈을 받는 건 아니죠. 물론 기획 상품은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기획 상품은 먼저 여행사가 자금을 먼저 획득을 해서 그걸 이용하죠. 사용해가지고 고객들한테 이용권을 전달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고객이 요청한 오더메이드 상품 같은 경우 고객이 기획을 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먼저 선수금을 받아가지고 작업을 또 들어가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우연 부담 기능을 갖다가 해준다. 고객이 직접 하는 것보다 이런 유통 시스템에 의해서 재고를 미리 확보를 하고, 재고라는 것은 소재업자죠. 소재업자를 이제 제조업에서 말하는 재고라는 개념보다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여행 상품은 여행 소재들은 다 공장에 공장 같은데 뭐라 그래요? 재고를 쌓아둘 수 없죠. 저장을 할 수 없는 게 여행 상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차라리 여행 상품을 갖다가 성수기 때 혹은 비수기 때, 이 비수기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성수기 때는 호텔 방에 없을 수도 있고 호텔 여기 뭐죠? 항공 좌석을 확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또 정말 바쁠 때는 가이드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미리 잡아두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품을 하게 되면 공장에 쌓아두는 거지만은 여행 상품은 공장에 저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미리 예약을 해놓는 거죠. 좌석을 확보를 해둔다. 그래서 그런 위험 부담 기능을 갖다가 줄여주는, 하이 리스크를 갖다 줄여주는 그런 기능을 또 갖추고 있어야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 장소, 효유, 이용이죠. 형태 효용, 이런 효용을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행업과 유통 경로가 타산업과 좀 상이하다. 제가 지금도 말씀을 드리면서 약간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느끼셨을 거예요. 여행 상품은 일단 무형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포장이 되질 않아요. 포장을 할 수가 없죠. 사실은 뭐 이쁘게 포장한다는 게 근데 상품을 그냥 만들어내는 개념인데 포장하지 못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상품권이 많이 됐고 또한 개방과 같아서 상품의 쿠폰화, 그래서 물리적 포장의 필요성이 살짝 여기서는 이제 필요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행 상품은 그러지는 못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업의 유통 경로와 다른 제조업과는 좀 상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 소멸성이 이제 동시성과 소멸성 이 두 가지 때문에 재고를 또한 가질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미리 블록해서 성수기 때 좀 잡아놓는 개념인 거죠. 그 다음에 여행 상품은 이질성의 특성을 갖고 있어서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항상 패키징화, 그래서 표준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질성을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도 인간의 서비스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 한계점을 항상 가지고 있다. 여타 산업에 수많은 중간업체가 존재를 합니다. 호텔이면 호텔, 항공이면 항공, 각각의 또 대리점들이 따로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또 대리점도 둘 중에 여러 종류가 총판이 있고 뭐 대한민국 가는 만약에 항공사가 러시아항공이라고 칩시다. 러시아항공사 지금 현재 그러고 있거든요. 러시아항공 총판이 있고 총판이 또 대리점을 나눠줍니다. 즉 이걸 가지고 여기서 받아서 도매업자 혹은 상품의 생산자 그 메이커죠. 상품 메이커가 만들고 다음에 도매업자로 넘어가고 소매업자로 가고 이런 식으로 중간에 중간업자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다른 산업과의 그 유통 경로가 좀 상이하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행사들은 이제 유통 경로에 보게 되면 이제 직접적인 유통이 있을 수가 있고요. 직접적인 유통은 뭐죠? 생산업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거겠죠. 소비자가. 그러나 간접도 있습니다. 생산업자가 중간에 도매업자, 소매업자 등을 만나 소비자한테 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가지가 크게 나눠질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거는 여행 상품도 마찬가지고 일반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소비자들은 이걸 많이 원하죠. 직거래. 많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제 직거래인데 이 직거래를 할 경우 직접 생산, 직접 유통에 직접하게 하게 될 경우 이점이 있겠죠. 공급업자한테도 이점이 있습니다. 공급업자 유지 기능, 단수성을 유지하려 해서 꾸준히 중간에 뭔가 낀 게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소비자하고 바로 직거래를 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심플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편리점은 있겠죠. 다음에 부가적인 판매 기회가 확대가 또 기능할 수 있습니다. 단순에는 저 간접에 비해서 개별 손님한테 직접 팔게 되면 이것도 팔 수 있고 저것도 팔 수 있고 중간중간에 무언가를 더 팔 수 있는 상품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확대 기능. 다음에 융통성을 직접 소비자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조율적인 것이 가능하겠죠. 다음에 이윤이 당연히 증가되겠죠. 도매업자들한테 좀 더 싼 가격에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도매가 이루어질 수 있고 더 많은 물량을 하니까. 그러나 소비자한테 밖으로 팔 때는 아무래도 정상 가격, 소비자 가격대로 팔겠죠. 도매 가격하고 상품가가 소비자 가격이 100원이면 원가가 50원이겠죠. 예를 들면 그러나 도매업자한테는 60원에 판매를 하지만 소비자한테는 100원에 판매를 하겠죠. 여기서는 할인해 줘봐야 90원에 판매를 해도 도매업자한테 넘기는 것보다 유리한 면이 없잖아 있겠죠. 이윤이 증가한다. 그다음에 바로 고객하고의 통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객과 연결을 하니까 통제력이 당연히 보장이 되는 이런 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진짜 여행객은 뭐예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죠. 중간 업자에 자꾸 끼면 낄수록 이 중간 업자들이 확인이 들어가 있죠. 예를 들면 제가 아프리카 같은 데입니다. 아프리카는 이거 직접 제가 수배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게 있어요. 왜냐면 아프리카는 여행사들도 전부 다 그 현지 로컬 일들이 좀 하고 있다 보니까 거쳐 바로 제가 제주도를 예약할 때는 호텔을 바로 예약을 해버리고 그쵸? 항공을 바로 예약을 해버려 이런 편리점을 갖고 있지만 아프리카를 예약을 할 때는 무언가를 거쳐야 됩니다. 중간 업자들을. 그래서 그런 대리점들을 에이전트들을 거쳐서 들어가니까 시간이 걸리겠죠. 제가 A라는 걸 물어보다 호텔 방이 있어요? 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다시 호텔에 확인하고 그래서 오겠죠. 즉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나 직접 하는 경우에 시간적인 절약이 받아 바로 그 자리에서 답이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정확성을 확보하는 거죠. 이상 있다 이상 없다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죠. 즉 소비자 입장에서 여행객 입장에서 직접 유통 시는 시간적인 절약을 하고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는 여행 상품 유통 시스템인데 그 유통 경로에 이제 간접 유통할 경우에요. 간접 유통할 경우에 공급자 이점은 판매고가 확대가 되는 거죠. 개인한테도 팔고 도매상한테도 팔고 소매상한테도 팔고 상품 메이커한테도 팔고 채널들이 늘어난다는 거. 채널들이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판매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겠죠. 판매 관리비가 대신 부담을 또 제거를 하죠. 개인들을 사용할 때는 직접 하게 되고 이윤이 높고 그런 거 좋긴 하겠지만은 개인은 일일이 다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나 도매업자는 딱 100명이면 100개 한 사람하고만 거래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나 개인은 100명하고 거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판매 관리하는 게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그 소재 공급업자들은 둘 중에 하나를 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냥 에이전트를 두고서는 모든 걸 관리를 맡기는 게 있고 이건 좀 편리하겠죠. 대신 이윤은 좀 줄어들겠죠. 그러나 직접 토리스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차라리 에이전트 중간에 이걸 빼버리겠다. 좀 힘들어도 차라리 이윤을 더 많이 남기는 이런 것이 관리는 내가 직접 다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고 이럴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소재 공급업자들은
둘 중에 하나를 직접 유통을 혹은 간접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 좀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규모가 큰 업체들은 둘 다 이용을 한다. 그래서 가격을 정해놓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그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는 거죠. 간접 유통 시 여행객은 어떤 거냐? 선택을 대하니 다양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직접 고객이 제주도를 간다고 쳤을 때 호텔을 알아보는 거는 그 한계가 있죠.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 이내에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서핑을 하고 네이버나 구글에서 자료를 받아본들 어느 게 이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일일이 가서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한계점들이 있지만은 여행사 그 에이전트들을 중간 업자를 거치게 된다라면은 다양성을 가질 수 있겠죠. 어떤 성향을 얘기하면 몇 가지를 추천을 하겠죠.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택 대안에 다양성을 가질 수 있는 이점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가격이 좀 더 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되거든요. 왜? 중간 업자들이 일반 소비자하고 동일하게 아까 얘기했듯이 호텔이 100원이에요. 근데 소비자가 갔을 때 할인해줘봐야 프로모션 해봐야 90원밖에 못 사요. 그러나 여행사를 이용할 땐 80원에 사게 만드는 거죠. 아까 그랬죠. 50원이 원가고 여행사 도매업자는 60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중간업자가 60원에 받아서 80원에 팔아도 20원이 남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는 좀 더 저렴하게 일반 고객이 사는 것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하기 때문에 가격의 저렴성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서비스의 다양성은 이거 일괄적인 구입이 가능하다. 자, 아까 제주도를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항공도 내가 구매를 해야 되죠. 렌트카도 내가 구매를 해야 되죠. 식당도 내가 알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호텔도 내가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응? 이런 것도 전부 다 내가 다 체크해야 되고 보험까지도 내가 다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러나 여행사나 에이전트들한테 맡긴다면 이거를 모두 한 여행사가 알아서 다 해준다. 그래서 일괄 구입이 가능한 이런 장점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저는 뭘 하나 더 넣고 싶다라면 뭐냐면 신뢰성인 거죠. 자, 내가 각자 알아서 항공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보험 같은 거를 다 일일이 다 했을 때 혹시나 갔더니 호텔이 부킹이 안 됐다거나 차량이 예약이 안 돼 있다든가 가이드가 안 나타난다든가 이런 노쇼가 되면서 불안한 감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직접 내가 할 경우에는 불안감을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에이전트에다 했을 경우에는 어떻다? 그 에이전트를 믿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검증을 해놓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불안감이 아무래도 삭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간접 유통 시 해야 될 때 중간에 여행객이 주는 이점 중에 신뢰, 믿음도 이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 봅니다. 신뢰. 그래서 여기에 네 번째로서 신뢰성이 들어가 주는 게 좋겠다라고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에 유통 구조도입니다. 진짜 이렇게 부품 소재 공급자들입니다. 항공, 호텔, 식당 등 렌터카, 모든 관광지. 근데 이걸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소비업자가 직접 가는 것이 직접 유통 1단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공급자하고 여행 소매업자하고 연결돼서 이게 2단계. 그 다음에 3단계는 뭐냐면 공급자가 도매업자를 통해 상품 만들고 도매업자는 소매업자한테 넘기고 소매업자가 고객을 상담하면서 직접 하게 되는 3단계 방법이 있다. 보통 이렇게 세 가지가 통이 되거든요. 보통 그런데 이제 최근에 특별 유통 경로자로 인해서 4단계 유통이 있다. 그러니까 도매업자나 소매업자하고 특별 유통 경로자하고 하게 되는 거죠. 특별 유통 도매업자는 홈쇼핑 업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단체, 협회, 학회에서 직접 손님을 모아가지고 또 여행사하고 딜을 해가지고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오히려 특별 유통 경로자들이 파워가 더 센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홈쇼핑 같은 업체를 가리켜서 드리는 말입니다. 짜잔. 그 다음 이제 인터넷입니다. 온라인상의 유통 시스템 경로는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봤어요. 여행 공급자, 여행객한테 바로 갈 수도 있겠죠. 그건 안채 1단계였죠. 그러나 온라인상에서 사이버 여행사가 있어요. 오프라인 부품을 제공합니다. 공급자가. 그래서 상품을 만들어서 보내주고요. 여행객은 접속이나 요청을 하게 되고 여기서 또 수배나 예약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멋있죠. 이런 식으로 이용되고 여기서 이제 수익을 주게 되고 그 다음에 공급업자는 또 이쪽에다가 수익을 주게 된다. 팔아줬으니까 어떤 소개료 같은 거가 되겠죠. 그런 걸 주는 거가 여행 공급자하고 사이버 여행사가 됐다. 요거는 이제 다른 거하고도 똑같아요. 에이전트한테 공급업자 프린서펄이 줄 때 네트 베이스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가 베이스로 하는 거예요. 원가 베이스. 또 하나는 컨 베이스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로스 베이스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건 뭐냐면 몇 프로를 떼어주는 거예요. 매출의 10%.
매출의 5%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로 해서 수익을 공급자는 에이전트 사이버 여행사한테 넘겨주게 되고, 여행객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수당을 또 어떤 그 뭐라 그래야 수수료라 그래야죠. 에이전트 수수료, 에이전트 피 같은 걸 주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됐죠. 자, 도매업자입니다. 도매업자는 투어 오퍼레이터. 그래서 수요를 예상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수요를 예상해서 거기에 맞는 완전한 서비스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서 단체, 이건 이제 리테일러가 되겠죠. 대리점 혹은 리테일러,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 가격으로 제공하는 유통 과정상의 기업을 갖다가 도매업자라고 한다. 원래는 이제 이사는 사람들은, 도매업자들은 원래는 뭐다? 투어리스트한테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도매 여행사의 원래 원칙입니다. 그러나 요즘엔 원래 하나투어나 모두투어는 원래 도매업자로 시작이 됐어요. 투어 홀세일러.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여행사들이 일반 고객들은 있는지 몰랐습니다. 모두투어가 98년도에 세웠고 하나투어가 2003년도인가 만들어졌을 때, 정확한 연도가 조금은 헷갈린다만 하여튼 97년도 98년도쯤에 89년도 90년도에 모두투어가 만들어졌고요. 하나투어는 93년도인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요때쯤 만들어져,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만들어진 경로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행사의 그 히스토리, 역사를 봤을 때 이 여행사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전부 다 홀세일러로 진행을 했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상품이 많이 알려지게 되고 행사도 많이 진행하고 물량이 늘면서 B2B 영업만 하다가, 이게 이제 도매업자는 B2B 영업만 하는 거잖아요. 소매업자를 상대로 하니까. 그러다 B2C, 고객하고 직접 연결하는 B2C 영업에 뛰어들었다. 처음에 모두투어가 B2C 영업은 먼저 뛰어들었어요. 그러다가 모든 여행사들이 보이콧했죠.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모두투어는 B2B 영업만 하겠다라고 선고를 했죠. 그러다 나중에 하나투어가 성공을 하면서 나스닥에 상장을 하면서 B2C 영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따라서 모두투어도 따라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짜잔. 다음에 도매업자 하는 일들, 상품을 만들어서 고객한테 전달하는 거죠. 최종 요구 상품을 구입한 고객인 전달은 그렇게 해줘. 상품의 연결을 갖다가 소매업자들은 하고 재고를 항상 유지를 한다. 그거는 바로 뭐다?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다. 그러니까 도매업자들은 약간의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미리 돈을 호텔이라든가 항공이라든가 차량들한테 지불을 하고 재고를 확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블록 작업들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상품을 만들어서 전달해주고 상품을 자문을 해주는 겁니다. 경영도 자문해주고 상품에 대한 자문을 해주고, 어떤 상품을 만들었으니 이런 상품도 한번 팔아보라고 이런 작업들을 해주고,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갖다가 만들어서 전달해준다. 이렇게 해주신 게 좋고, 그 다음에 리테일러들입니다. 직접 이건 B2C 영업만 하는 거죠. 상품을 여행사가 고객한테 직접 판매를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때는 이제 서비스에 대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갖다 상담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하고 상담해? 고객들하고. 그러면서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정보를 제공해주는, 상담을 해주는 역할이 소매업자가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도매업자가 내는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품질을 보증하고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해주는 거죠. 어차피 최전선에서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서 직접 판매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리테일러이기 때문에 그 행사가 끝나고 난 애프터 서비스도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소매업자들이 하는 거다. 근데 특별 유통업체,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생산자, 소비자 역할을 대행을 해주고 직접 만들어낸다, 상품도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도 해주는 거, 일으키는 거죠. 양자간 유통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이 영향력이 점점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행을 고음하는 단체, 어떤 모임, 회의 기획자, 그러니까 이거는 컨벤션이라든가 기업 미팅하는 이런 인센티브 단체들, 옆에 여행에 집행력이 있는 협회나 단체, 예를 들자면 통신협회야. 그러면 통신업체, 통신산업들한테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통신협회가 상품을 만드는 거죠. 아예 만들어가지고 모객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행사들한테 이거 행사를 진행해달라고 던져주기도 합니다. 저도 여러 번 했었는데,
그런 협회나 단체들이 특별 유통 경로자다 보시면 되고, 또 여행 상품을 갖다 중재해 주는 사람들, 소개를 해 주거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여행의 유통업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구조도 중에 보시면 지상수배업자라고 따로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소재 공급업자와 소비자가 연결하는 1단계, 중간에 소비자가 하나 끼게 되는, 아니 소매업자가 끼게 되는 2단계, 그 다음에 도매업자, 소매업자가 끼게 되는 3단계 요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상수배업자라는 구조도에 하는 사람이나,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여행 도매업자한테 주문을 받아서 공급자를 갖다가 예약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에요. 결국 하는 일은 그겁니다. 똑같이 소매업자한테도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직접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최근에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이 지상수배업자. 그럼 얘는 정확히 뭘 하는 애들이냐? 여행 업무를 하는 건데 밖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고요. 지역 전문가라고 표현을 저는 합니다. 그 지역에. 자, 태국에 여행을 갑니다. 태국의 호텔, 태국의 그 차량이라든가, 태국의 호텔이라든가, 태국 차량이라든가, 관광지라든가, 다음에 가이드라든가, 식당이라든가. 태국에 사는 사람이 태국에다 여행사를 차려놓고 여기만 하는, 딴 건 필요 없어요. 오직 태국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지역 전문가들, 그 지역에서 수배하는 이 사람들이 한국에 사무실을만 내요. 즉 현지에 있는 오피스의 하나의 연락책으로서 연락 사무실로서 사무실을 내. 여기를 갖다 지상 수배업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공을 뺀, 항공이죠. 항공을 뺀 나머지들 다 알아서 해줘. 그래서 지상 수배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상 수배업자. 그래서 한편으로는 얘네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부르냐? 랜드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랜드사. 지상이다 보니까 랜드예요. 땅. 그래서 랜드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상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진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매업자들이 직접 공급자하고 연락하기 불편하면, 동매업자는 하기 싫으면 바로 일로 연락을 한다. 지상 수배업자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 랜드사들하고 일들을 하게 되죠. 왜 소매업자들이 그 상품을 만들어내는 부서가 따로 있으면 모를까? 규모가 그렇게 크지 못하는 직원들 대여섯 명, 뭐 두세 명, 한두 명, 뭐 그 인원은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랜드사한테 그 모든 걸 의뢰를 한다. 즉 이쪽에서는 뭐만 필요하다? 항공만 잡는 거죠. 항공 잡고 나머지는 요구사항을 해준 거. 손님의 요구사항을 잘 이렇게 포장 잘 해서 이쁘게 고객한테 더 만족도가 높게 프로그램을 재탄생시켜서 랜드사를 통해서 전부 다 해버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랜드사라는 거는 이쪽에 소매업자가,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여기 밑에 제가 뭐를 써놓은 거냐면은, 일본 사람이 한국 여행을 하는 경우 일본의 여행업자가 한국의 수배에 가서 한국의 여행업자한테 의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한국의 여행업자가 뭐가 돼요? 랜드사가 되는 거죠. 그러나 거꾸로 한국인이 일본을 가기 때문에 이 한국의 여행업자가 일본인 여행업자를 가게 된다. 그럼 일본인 여행업자가 랜드가 된다. 이 얘기를 제가 여기다 써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지상수배업자 하는 일, 역시 도매업자고 하는 일이 유사하다. 도매업자가 하는 일이 유사하지만 항공은 안 한다 라고 보시면 되지만, 요거는 이제 기본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또 영향이 뭐냐면은 그 흘러가는 트렌드를 보면 도매업자도 직접 항공사하고 연락을 취해서 블록 작업을 한다는 이런 작업도 들어가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유통업자 중에 랜드업자 혹은 지상수배업자들의 영향력도 상당히 많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러한 지상수배업자도 열심히 해가지고 마치 그 소매업자, 그러니까 도매업자처럼 행동을 하게 되면서 신뢰감을 더 구축되면서 소매업자들을 더 많이 긁어모은 영업 마케팅을 해서 어떻게 보면 도매업자와 경쟁 관계에서 있을 수도 있다. 도매업자와 경쟁을 갖는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